자, 한양대도 또 너무 쉬워가지고 충격이야. 자, 수리는 알아서 잘 풀 거라고 보고. 수리 필요한 친구들은 아마 강의가 다음쯤 다 올라와 있어요. 모든 대학의 수리 문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나로 활용해서 거대한 어쩌고저쩌고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나로 활용해서 기억의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쓰래. 각각 소설하고. 그러면 뭐야? 긍정인 이유가 부정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 각각. 너무 쉽지? 이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이 중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뭐를 활용해서? 니은을 활용해서 쓰래. 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가. 인류의 역사에서 불안과 지배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었다. 불안과 지배? 무슨 말인가? 두 개니까 둘의 관계겠지. XY. 자, 고고학자들이 이 형체가 손상된 유골을 통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수렵 채집사에서 전쟁의 빈도는 매우 높았으며 이는 학자들이 상상하던 평화로운 야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야, 옛날 원시에는 전쟁 안 했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된 사회 중 3분의 2에서 적어도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대. 어휴, 어디 살았을까? 전쟁을 하지 않은 사회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대. 수렵 채집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국가, 무정부 사회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정부 사회에서는 10만 명당 500명이 폭력으로 죽었고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당 5명인 오늘날 미국의 100배가 넘는다. 어쨌든 미국도 많은데 옛날엔 더 심했다는 거지. 근데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내 머릿속에는 불안과 지배? 이 관계가 궁금한데 이제 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데 안 나오네. 뭐만 나오냐면 지금 원시, 채집, 무정부 사회 일때는 전쟁이, 살인이 많았다 이건 말이지. 이제 감 잡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한 불안이지.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의 당시의 삶을 끊임없는 공포, 폭력, 죽음의 요거네. 당시 사회 요거를 리바이어던은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끊임없는 공포, 불안인 거지. 폭력적 죽음의 위험, 고독, 가난 등등 삶이라고 묘사했어. 홉스는 이런 상황이 모두를 두려워하게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 기인한다고. 이런 이유는 이런 것들이 불안, 공포 됐네. 불안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이야. 무슨 말일까? 어쨌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대. 긴하다고 보고 거대한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을 붙인 중앙집권적 권력 창출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럼 뭐야? 리바이어던 이거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통의 권력이 곧 뭐가 되는 거야?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되고 이것이 곧 중앙집권 권력이지. 이게 있으면 뭐가 된다? 이런 삶을 해소할 거다. 그럼 끝났네? 얘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무정부 상태. 오늘 국어에서도 했지만 무정부, 최상위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공포, 위험, 고독, 삶, 불안을 이 중앙집권적 권력이 모두가 들어할 공통의 권력이 잠재운다.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다괴물인데 홉스는 강력한 리바이어던이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모두를 두려워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영보다 언제나 보다 떠나왔는데 꼭 써야지. 보다 아니라 꼭 쓰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 상태라는 건, 이 원시 무정부 상태라는 건 만인의 투쟁 상태였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이걸로 생기는 불안보다는 차라리 뭐가 나아? 만인들이 한 명만 두려워하면 돼. 한 명만 얘만 두려워하면 돼. 이런 얘기지. 이렇게. 그지? 안났어요? 아니 쉽게 이거야. 체인호가 있는데 무정부 상태에서는 이게 없을 때 리바이든이 없을 때는 체인호 옆에 있는 X, Y, Z, A 다 적이야. 만인은 모두가 적이야. 다 적이야. 서로 간에. 그럼 내 주변에 적은 엄청 많은 거지. 나 빼고 다 적이야. 근데 리바이든이 생기면 누구만 두려워하면 돼? 야, 한 명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야. 다른 애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 이해됐니? 그럼 긍정 측면? 이건 거지.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꼭 써야지. 만인 투쟁. 이게 만인의 만인 투쟁이라는 걸로 독해야 되는 거지. 이 불안을 지배. 강력한 중앙 권력 지배가 억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도 이제 길가메시 구조를 잘 봐. 둘의 구조를. 여기는 그럼 뭐다? 안 봐도 너무 쉽잖아. 부정적인 거 사주밖에 없어. 가가 긍정이니까 여기 나는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부정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범죄가 똑같은 거야. 공통의 권력이 있는데 얘가 부정이라는 거지 뭐. 그럼 얘가 더 더럽게 한다는 거지. 구조를 잘 봐. 어떻게 구조가 똑같은지. 자, 아름답잖아. 이 구조만 딱 보면. 길가메시. 길가메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왕조 초기 도시 국가인 우르크 전설적인 왕으로 수많은 신화와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이다. 그러니까 유럽사의 통틀어서 가장 최초의 신화 길가메시야.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에 기록한 길가메시 서사시는 우르크 상업적으로 번창하였으며 잘 봐.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동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까 우리 반대지. 여기는 논리 구조를 봐봐. 전쟁 공포 이런 게 있던 시절인데 얘가 등장하면서 불안을 죽여준다는 거고. 여기는 오히려 상업적으로 번성, 양질, 공동 서비스. 하지만 이 서사시에서는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길가메시. 똑같은 거지. 리바이어던. 하나의 통제 권력, 중앙 집권 권력 때문에 강력한 힘에 좌절한 우르크 사람들이 신 아누스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해결책을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럼 구조가 나에서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중앙 집권적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누구나 공통으로 똑같이 가란 말이야. 모두가 공통으로 두려워하는 이 권력. 걔 의해서 번성, 양질의 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빠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오히려 고통, 호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지. 자, 나머지 중요하지 않아. 길가메시의 문제라고 일컫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우가 제시한 해법은 오늘날의 견제와 균형에 해당하는 방식이었다. 땡땡 써줘야지. 안우는 길가메시를 복제하여 만든 엔키두로 하여금 자신의 짝을 저지하도록 했고, 길가메시가 백성에게 행패를 부리자 엔키두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고, 결국 길가메시가 이기기는 했지만 낯설 자가 없었던 길가메시의 위상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견제와 균형은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제대로. 둘이 손을 잡고 공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이 그들을 벌하려고 하늘에 항소를 보냈을 때 둘은 힘을 합쳐 죽였다. 도플갱어를 통해 국가에 가한 견제와 균형의 제약이 자유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그럼 이 말 때문에 여기에 뭐라 써야 돼? 이들이 왜 고통으로 산 건? 그렇지, 이거 썼어야 돼. 번성과 양질은 있었지만 삶은 뭐가 없는 삶이었다. 이거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유를 인간들에게 이 권력들은, 이 중앙집권 권력들은 이렇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빼앗는 고통을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더 중시한 거지.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부정적인 측면, 중앙집권 권력이 온다면은 번성, 양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유를 잃은 고통에 빠질 수 있다라고 써주라는 거지. 부정적인 측면이. 자유는
국가나 국가를 통제하는 엘리트층이 주는 것이 이거 꼭 써야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엘리트층이 누구겠니? 국가 권력 리바이어던과 길가메시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라 개인으로 구성된 민중이지 사회가 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아직 이게 해결책은 아니니까 힌트가 될 수 있어. 견제와 균형인데 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얘네들한테서 오는 게 아니다. 중앙집권, 엘리트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뭐다? 바로 개인으로 플러스 개인으로 만들어진 사회. 이 사회로부터 온다. 어떻게? 견제와 균형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일단 뭐를 써야 돼? 부정적인 측면은 자유를 잃는다. 이 구조를 맞췄으면 완벽하겠지? 이렇지만 이렇다라고 써야 되는 거지. 왜냐면 답이 1등 답이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문에 충실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을 많이 써가지고 조금 내가 탐탁하지 않아가지고. 다가 뭐래? 해결책이지. 자, 이거 잘 봐. 레드킨. 해결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루이스 캐럿의 소설 겨울나라의 앨리스 등에 등장하는 레드킨의 말에 유래하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이상하게 생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 여왕 레드킨에게 묻지. 레드킨은 그 나라에서 제자리에 머무르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며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답한다. 이거 다 알고 있지? 내가 죽으라고 뛰고 있는데 제자리야. 왜? 옆에 있는 배경이 같이 뛰어. 이게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님 말했지만 야, 우리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로 승부하지 마. 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열심히 한 게 아니야. 보통만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마.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보통보다 더 하면 난 뒤로 가는 거야. 이게 거울나라 앨리스. 야, 이거 어린이 동화가 아니에요. 인생 철학이에요. 오케이? 대충 하고 싶니? 중간만 유지하려면 뒤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빨리 가고 있는 배경이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열심히라는 건 전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라는 끊임없이 머리 논리 쓰는 걸 해야지. 자, 우리 내가 눈이 어렵다고 하지만 머리만 초집중해서 쓰면 되는데 뭐 초집중해서 쓰면 그 다음에는 쉬어도 되는데 이 체인호 수업을 들으려면 이게 슈퍼컴퓨터가 필요해. 뇌를 엄청 써야 되잖아. 집에 가면 너네 많이 지칠 거야. 머리 계속 써야 돼. 다른 애처럼 손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손목이 아프겠지, 걔네들은. 뇌를 써야 되잖아요. 고기 많이 먹도록 하고, 오케이? 자, 그래야지 에너지가 잘 들어갈 거네, 니네는. 자, 매주 오기 전에 고기 먹고 오도록 하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고기 좀 먹도록 하고, 오케이? 채식주의자인데요. 알아서 하고. 레드킨. 퀸 하니까 또. 가수킨. 레드킨 효과는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무르려고 해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모두 달리기는 헛된 일이지만 니은 레드킨 효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 긍정 의미가 뭔데? 해결책이 뭔데? 미국의 생물학자 반 벨론이 각 개체가 끊임없이 서로 자극하며 진화하는 공진화 과정을 레드킨이라는 말로 설명한 이유. 이 용어는 생물학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글을 쓸 때 해결책으로 뭐를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 공진화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 이 답안에 오면 안 써서 학생이 공진화가 중요하거든. 공진화는 진화하는데 함께 한다는 뜻이야. 공동으로. 그게 바로 견제와 균형이란 말하고 이제 연결되거든. 여기 연결시키란 말이지. 공진화 안 쓰면 어떻게 해? 니은이 공진화라는데 자, 한 경영학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외부의 자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이것의 경쟁사 추가 대응을 유발하여 실적을 하락시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향상되더라. 그러면 여기는 경쟁사니까 A 기업과 B 기업이 있다. 근데 얘네들은 공진화하는 방법은 함께 진화하는 방법은 결국은 경쟁, 자극을 받아서 경쟁, 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경쟁. 했더니 둘이 발전하더라.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구조가. 하나는 누구고 두려워하는 공통의 중앙집권이라는 그대로 적용해야지. A는 중앙집권 권력이고 길가메시나 리바이어던이고 하나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B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걸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서로 뭐 해야 된다?
경쟁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제 틀리기 쉬운 거는 야, 무조건 얘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앞에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단어가 살짝 힌트를 줬잖아. 그러니 둘이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래야 공진화는 둘 다 발전, 얘만 발전하면 안 되잖아. 공진화라고 머릿속에 둘 다 발전하려면 둘 다 작을 줘야 되잖아. 둘 다. 얘 나쁘다고 얘 제거하면 안 되지. 얘가 얘를 견제하고 또 얘가 얘를 또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사회가 자유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공진화. 그게 이름 같네. 이는 산업계에서 레드킨 효과를 때는 또 나오잖아. 공진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 모르나 봐 이걸. 이건 꼭 써야 되는 거지 이 단어. 그럼 공진화라는 해결책을 가지려 해결책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적용할까? 이 공진화라는 건 생물인데 생물 이론인데 정치 이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럼 두 개 사례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어렵지 않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진짜 쉽지 않니? 답을 보시죠 뭐. 답은 읽긴 하는데 내가 다시 뜯어 고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강력한 권력은 사람들 사이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무질서한 사회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켰다. 난 이걸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강력한 권력이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공통의 권력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서 만인과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서 이러이러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이 등장한 이후 그런 공포들은 제거됐고 대신 이 한 권력자에 대한 공포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공포, 더 많은 공포로부터 우리가 이 권력들이 그들을 도와준 거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회를 안정화시켰다. 무질서한 사회를. 자신의 이득을 최고로 여겨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인간들이 이런 말은 하지 말 필요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지 이거. 만인의 투쟁 이거지.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해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은 사람에게는 새롭지만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어쨌든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됐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만인의 투쟁 상태가 공포가 위험이 통제가 됐다는 거지. 강력한 권력은 질서를 부여해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간의 공포를 줄임으로써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득을 최대로 취하기 위해 그 강력한 권력에 복종하고 따름으로써 사회는 안정될 것이다. 이건 됐어. 그러나 이렇게 해서 거의 10줄이나 써놓고 여긴 2줄밖에 안 쓰네. 길가메시와 엔키두처럼 통제되지 않는 강력한 권력은 독재로 변질되어 그 사이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해결책이거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혀 대칭이 안 되잖아. 그럼 가나 긍부정 분량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어떻게 써야 돼? 길가메시는 이라는 중앙 권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권력이지만 번성과 양질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삶을 누렸지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자유였다. 그래서 그 강력한 권력 통제 집단들이 그들에게 이 민중들에게 자유를 빼앗았고 그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에 대한 해소는 엔키두 같은 이런 걸로도 되지 않았다. 왜? 그들의 권력들은 오히려 협약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해야지 분량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분량이 늘어났냐면 앞에 있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자기 생각을 했단 말이지. 앞부분에 그냥 만인의 투쟁이라는 고통보다 얘가 없을 때 등장함으로써의 고통은 그런 고통들보다 훨씬 나은, 그래서 오히려 여긴 자유 줬다는 말은 없거든. 고통의 양이 줄은 것 뿐이지. 타인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줄여준 것 뿐이지. 자유 줬다는 말은 없어. 이런 게 틀린 거거든. 써주고 똑같은 구조로 얘는 반대로 길가메시가 경제적인 이런 번영, 이 반에 진짜 중요한 내적인 자유 상실, 거기서는 고통에 대한 호소. 근데 그 고통에 대한 호소했지만 여기 해결되지 않은 권력자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나는 써주면서 뭘 쓰면 이거 따라서 오기 전에 이처럼 거대한 권력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결론 내려주고 두 개 비교하면 그러면 따라서 이 문제 니은 이제는 이런 권력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자유 상실이라는 자유를 빼앗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따라서 개인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견제하며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잘못된 권력에는 대항할 수도 있어야 하고 권력은 사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말은 하고는 있지만 전혀 뭐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지금. 다 니은을 활용하고 있지가 않아요. 공진화랑 레드킨의 이거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아. 견제 균형이란 땡땡 따옴표라든가 공진화등 이게 없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어쨌든 개인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견제,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잘못된 권력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권력은 사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권력에 대항하여 견제하고 권력이 사회를 견제하며 통제할 때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견제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 좀 아쉽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너희는 완벽하게 쓰도록 하시고 답안투는 보지 않겠습니다.